손흥민 공식 입장, 시즌 마지막 경기 끝난 뒤 뉴캐슬로 이적, 빈살만, 뉴캐슬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 영입, 토트넘 레비 회장, 립빌딩 대대적 감행. 토트넘, 손흥민 이적은 미친 짓. 데런 벤트는 17일, 이하 한국 시간, 토크 스포츠에 게재된 인터뷰서,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다. 그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흔하지 않다. 면서 해리 케인, 모하메드 살라, 제이미 바디, 세르히오 아베로, 사디오 마네뿐 이라고 밝혔다. 벤트가 답답한 심정을 나타낸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부진한 손흥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 특히 최근 손흥민을 이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나온 질문에 대해 손흥민 파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다. 벤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토트넘에서 뛴 공격수. 물론 그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찰튼, 선덜랜드, 아스톤 빌라, 풀럼, 브라이튼 등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에서 잔뼈가 굵은 공격수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서 23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득점왕에 올랐지만 최근 부진하다. 올 시즌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21경기에 나서 4골을 기록 중이다. 특히 4골 중 3골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 넣었기에 20경기에 31골에 그치며 전례 없는 득점 부진을 겪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뒤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2021에 2022 시즌까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아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안면 부상도 입는 등 운이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았더라면 토트넘이 고려했던 대체자 후보 7인. 손흥민이 토트넘 후스퍼에 가지 않았더라면 토트넘은 그 대신 누구를 영입했을까? 2015년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은 구단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대한 영입을 단행했다. 주인공은 손흥민. 함부르크와 바이어 레버쿠젠을 거치면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3천만 유로, 약 427억 원, 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발생시키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 부진했던 첫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넣었다. 2021-22 시즌엔 리그 23골을 넣으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전체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번 시즌에도 리그 10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토트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손흥민. 만약 2015년 당시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를 영입했을까? 야후 스포츠가 이를 정리했다. 총 7명의 후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사디오 마네다. 당시 마네는 사우샘프턴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었다. 1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었지만 컵대회 포함 32경기에 서 10골 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그를 데려오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마네는 리버풀로 향했고 여기서 살라, 호베르투 피르미누와 함께 팀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추억의 이름인 사이도 베라히노 역시 토트넘의 레이더에 있었다.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서 전성기를 보낸 그는 2014에서 15시즌 리그에서만 14골을 넣으며 수준급 공격수 반열에 올랐다. 토트넘은 실제로 베라히노 영입을 추진했지만 WBA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베라히노는 SNS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후 베라히노는 내리막을 걸었다. 2015에서 16시즌 리그 득점은 4골에 불과했고 이후 스토크시티, 셰필드 웬즈데이 등을 거치며 전임맨으로 전락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앙토니 마르시알도 후보에 있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은 마르시알 영입에 필사적이었다. 토트넘은 1,800만 파운드, 약 294억 원 정도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맨유가 경쟁에 참여했고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 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마르시알을 올드 트래포드에 데려왔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에이스였던 안드리 야르몰렌코 역시 후보에 있었다.
2014에서 15시즌 디나모 키이우에서 18골 21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토트넘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에 토트넘은 1060만 파운드, 약 173억 원로 영입을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키이우에서 2년 더 활약한 그는 2017에서 18시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향했고 2018에서 19시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며 잉글랜드 무대에 발을 디뎠다. 슬로베니아의 유십 일리치치도 토트넘이 노린 선수다. 베라히노 영입에 실패한 토트넘은 일리치치에게 접촉했지만 당시 소속팀이었던 피오렌티나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리치치는 2015에서 16시즌 리그 13골을 넣으며 커리어 하이를 보냈고 2017에서 18시즌 아탈란타로 이적해서 통산 173경기 60골 44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커리어를 보냈다. 나폴리의 전설 호세 카이혼도 토트넘에 올 뻔했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나폴리에 정착한 카이혼은 2015년 첼시와 토트넘의 레이더에 들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실질적으로 카이혼 영입을 제안하지 않았다. 2020년까지 나폴리에 머문 그는 통산 349경기 82골 79어시스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긴 채 피오렌티나로 떠났다. 마지막 선수는 로니 로페스다. 맨체스터 시티 아카데미 출신인 그는 2015년까지 맨시티 소속이었다. 2014에서 15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에게 토트넘이 접근했지만 그의 선택은 모나코였다. 이후 두 번의 임대를 거치며 경험을 쌓은 그는 2017에서 18시즌 리그에서 15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후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리그 1에서 강등이 확정된 트로아에 몸담고 있다. 3. 맨유 협상 질질 끄는 랩이 없애야 케인 영입 가능. 영매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주포 해리 케인 30을 적어도 같은 리그팀에는 팔지 않을 생각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케인 이적을 거부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가 다른 공격수 영입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케인은 이번 시즌 37경기에 출전, 2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한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다. 무서운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 엘링 홀란, 맨시티, 36골이 없었다면 득점왕도 노릴 수 있는 페이스다.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케인은 여러 유럽 빅클럽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상태다.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첼시, 잉글랜드 등의 이적설이 나온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맨유였다. 현재 맨유는 공격수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을 노린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지난 3월 맨유는 잭 그릴리쉬가 2021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받은 1억 파운드, 약 1642억 원, 위 이적료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선수 역대 EPL 최고 이적료로 그만큼 케인에 간절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케인을 맨유에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케인을 이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2년 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음에도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인은 지난 2021년 주제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 게리 네빌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적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에릭 텐 하흐 맨유 감독이 케인을 원하고 있지만 클럽은 협상을 질질 끄는 레비 회장과 협상을 꺼린다고 전한 매체는 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케인을 데려오려면 레비 회장을 없애야 한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6일 기준 승점 57점으로 2022에서 23시즌 EPL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3위 맨유, 승점 72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불과 지난달만 해도 한 경기 승부를 통해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잠재적 라이벌에 주포를 내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토트넘의 위중은 최근 나온 케인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서도 알 수 있다.
스페인 매체 카데나세르는 26일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에 케인을 영입할 것을 역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라이벌 팀에 케인을 내줄 바에 차라리 해외 리그로 이적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